이제 조건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우선 여러분도 가장 먼저 쓰는 거는 요거 한번 써주세요. 이거 안 쓰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쓴 로그들이 다 남거든요. 물론 나는 로그 남기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남기셔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많이 쓸 거니까. 자, 그 다음 age 하고 20 넣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0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age는 나이를 뜻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건설점 로그 한 다음에 성인 미성인. 자, 이렇게 해볼게요. 미성인은 성년 미성년으로 할게요. 이렇게 여기 말은 딱히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나이가 이제 20살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나와야 되죠? 위에 아래? 그쵸? 이게 나와야 되죠. 근데 뭐가 나왔죠? 둘 다 나와버렸죠. 그쵸? 맞아요. 둘 다 나왔어요. 맞나요, 이게?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나이가 20살 이상이면은 성년이 나왔으면 좋겠고 20살 미만이면은 미성년이 나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나온 이유는 우리가 딱히 이 출력문에서 조건을, 그러니까 제한을 안 뒀기 때문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이렇게 다 실행을 해버리니까 나이 20살 설정하고 성년 내보내고 미성년 내보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쵸? 뭐 딱히 별거 한 거 없잖아요. 저번 시간이랑.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문장을 출력할 때 무조건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게끔 출력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if 뜻이 뭔지 아시죠? 만약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 if는 만약에 라고 쓰여요. 만약에. 그러면 요걸 한번 써가지고 해볼게요. 자, if문을 써서 이제 조건을 걸 건데 if문을 쓰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아주 기본적인 if문 구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구조는 외우셔야 됩니다. if 소가로 중가로. 자, 쓰는 방법은 if를 씁니다. 그리고 이 소가로 안에다 조건을 넣어요. 조건은 어떻게 넣냐? 그러니까 만약에 age가 이 나이가 20살 이상이거나 자, 이 연산자 표시가 제가 수업 페이지에 지금 잠깐 열어드릴게요. 연산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자,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쳐보시면 연산자 종류가 있거든요.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논리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하고 뭐 x에다가 10 넣었을 때 보통은 우리 기준에서 요게 같다라는 의미가 쓰였어요. 근데 여기 프로그래밍 상에선 이게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는 이 x라는 공간에 10이라는 값을 넣는다. 그러니까 대입한다 라고 쓰였었어요. 그렇다면 같다 표시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거 두 개 쓰는 겁니다. 다르다는 느낌표하고 이거는 쓰는 거고 다음 이 꺽쇠가 하나만 있으면 초과 이제 포함하지 않는 숫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작다 미만인 거고요. 이게 같이 들어있으면 이상 얘는 이하 그리고 얘는 and or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우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제 여기서 age가 지금 20이에요. 20.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 age는요. 변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변수예요? 얘는 변수가 맞아요. 맞아요. 값이에요. 값. 정답입니다. 맞아요. 얘는 여러분 값이에요. 값.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볼 때 age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20이라고 보죠. 그쵸?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20이라고 봤을 때 20은 20 이상이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쵸? 자, 논리연산이란 게 뭐냐면 이 사칙연산은 어떠한 값이 도출이 돼요. 뭐 예를 들어 10 빼기 7 했을 때 이제 3이 남는 것처럼 값이 나오죠. 근데 이 논리현상 같은 경우는 오직 두 가지의 값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true, 참이냐, false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맞으면 참이 나오고요. 틀리면 거짓이 나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논리현사는요. 이렇게 조건문에 쓰입니다. 조건문에. 나중에 반복문에도 쓰일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하고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참이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봤을 때 이게 맞는 말이다. 또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 중괄호는 뭐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 안에다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 성년이라는 문장은요. 무조건적으로 다 출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출력이 되냐?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요 중괄호 안쪽이 실행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아직은 아리송할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미성년이라는 것도 같이 넣어줄게요. 여러분, 미성년은 몇 살까지죠? 19.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age가 지금 age가 20이었죠? 20은 19 이하다. 19랑 같거나 작다. 맞는 말인가요? 틀리죠? 얘는요? 맞죠? 20은 20과 같거나 크다. 맞는 말이죠? 그쵸? 그럼 여기는 값이 이제 true로 바뀝니다. 근데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false로 바뀌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true일 때 이 중괄호 안쪽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 성년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얘는요? 그쵸, 맞아요. 거짓일 때는 이 안쪽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나온다? 분명 콘솔 로그 찍히는 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성년만 나왔죠. 요게 조건문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걸 다 출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참일 때만 이거를 실행시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한번 볼게요. 얘 실행될까요? 됩니다. 얘는요? 돼요. 얘는요? 돼요. 얘는요? 돼요.
얘는요? 안 될까요? 정확해요. 맞아요. 되는데 되긴 돼요. 여기까지는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거는 이쪽인 거예요. 얘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표문을 볼 때 항상 끊어서 보세요. 자, 좀 정리하면은 어디서 끊어서 보냐? 여기까지 끊어서 보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항상 이 프로그램이 여기까지는 실행을 해봅니다. 그런데 조건을 반대? 참이네? 하면은 여기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여기 실행을 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조건까지는 봐야지 얘가 이 다음을 실행시킬지 말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 조건 보고 얘는 false인데 실행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다? 조건까지는 봐야지 이 다음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어떤 조건문이든 다 실행이 돼요. 안 되는 건 뭐다? 이 중괄호 안쪽이 실행이 안 되는 거다.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죠? 네, 요게 조건문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한번 써보실게요. 그 다음, 여러분, 지금 보시면 if문이 두 개가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얘랑 얘.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프로그램 안에서 오직 둘 중 하나의 답만 원해요. 맞죠? 나이에 따라서 그냥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그것만 출력하면 되죠. 그렇죠? 둘 중 하나. 둘 다 출력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왜냐? 나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if문을요 이렇게 따로따로 if 해버리면요 얘는 독립적인 if문이 됩니다. 독립적인 if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요거 아니면 요것만 출력하면 돼요. 그죠? 이지선다인데 이지선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얘도 실행해보고 얘도 실행을 해보는데 여기서 else if라고 하면은 자 뭐가 달라지냐?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봅니다. 여기 실행하고 여기 실행하고 여기로 와요. 얘 실행해보겠죠? 실행했는데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그러면 이쪽은 실행 안 합니다. else로 이렇게 묶어주는 순간 얘는 독립적인 if문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한 덩어리. 그렇다면 요거랑 요거랑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 뭐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둘 중 하나만 나오고 이렇게 해도 둘 중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 원래는 얘가 여기도 보고 얘가 없었을 때는요 여기도 봐야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얘가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봤는데 참 아니네. 그러면 그냥 요거 실행해버립니다. 참이네 하면은 요거 실행하고 이제 요거 실행 안 해버려요. 여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왜냐? 한 덩어리니까 else if를 묶어주면은 무조건 이 둘 중 하나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else if는 여러 개 묶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묶이는 게 가능하다. 이것도 이따 나중에 예제를 볼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 잘 보세요. 봤을 때 자 어차피 얘 아니면은 얘가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살, 18살 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미성년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이 조건만 봅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나이가 18이에요. 그쵸? 거짓이죠? 그러면 여기는 패스하겠죠? 그리고 여기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봐요. 근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쵸? 참이에요. 그럼 얘 실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정답은 얘 아닌 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겁니다. 얘 잠깐 주석 처리 해놓을게요. 참고로 주석 처리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컨트롤 슬래시. 자, 얘를 밑에다 잠깐 주석 처리 해놓을게요.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그거예요. 나이가 18살일 때 둘 중 하나를 출력하시오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미성년이 출력되는 게 맞죠? 답은 어차피 둘 중 하나예요. 그랬을 때 이 조건문 있잖아요. 필요할까요? 왜냐면 자 우리가 else if로 묶어놨어요. else if로 묶은 순간 어차피 이거 둘 중 하나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이가 18인데 위에가 거짓이래요. 그러면 무조건 얘가 출력되게 하는 게 맞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조건문이 굳이 필요한가입니다. 왜냐? 어차피 이 20살 이상 된 애들은 여기서 걸러서 성명이 출력될 텐데 나머지 애들은 얘가 출력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조건문을 자 지금은요 이 프로그램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한번 또 봅니다. 봐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네 하면 이거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 중 하나 정답이 둘 중 하나일 때 이거를 없애면요 어떻게 되냐? 얘 아니면 무조건 얘. 그러니까 뭐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 아니야? 그럼 무조건 그냥 얘 출력할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근데 여기서는 조건문이 필요 없을 때는 아예 지워도 된다는 거예요. 자,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이걸 많이 듭니다. 자, 5살일 때 아동 경유아입니다. 다음 15살일 때 청소년입니다. 다음 25살일 때 청년 20대입니다. 자, 그리고 한 70살일 때 60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뭔가 조건이 많죠.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 이 if, else if, else 요거를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if를 써요. age가 지금 만약에 5살이라고 합니다. 5살. 이걸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해볼게요. age 자 20 미만일 때 건설 로그 20대 요거는 그냥 글을 지우고 35살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 다음 요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마지막에 봤던 end랑 5월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9. 뭔가 조금 이상하죠? 조건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보냐? 우선 얘를 기준으로요. 양쪽 사이드를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자, 그랬을 때 나이가 5살이라고 합니다. 5살일 때. 자, 여러분. age가 지금 5인데 5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인가요? 벌스. 그 다음 age가 자 5살입니다. 5살은 19랑 같거나 이하이다. 자, 얘는 false고요. 얘는 true입니다. 맞죠? 근데 얘 출력될까요? 안 될까요? 나온 게 없죠? 그쵸? and는 이런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이제 얘랑 얘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는데 오직 양쪽 다 true일 때만.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우네. 좀 까다로우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참이어야지 이 안쪽이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여기까지 가는 관문이 하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and로 이렇게 묶인 순간 얘도 통과를 해야 되고 얘도 통과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이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and가 조금 더 까다로우네. 그리고 또 하나 5월은 이렇게 씁니다. 얘는 어떻게 쓰냐면 백스페이스 밑에 약간 원달러 표시가 있는데 얘를 Shift 누르면은 이렇게 세워져요. 요거 얘는 5월이거든요. 근데 5월을 바꿨더니 나왔죠. 그쵸? 그러면 요거를 두 개 다 써볼게요. 일단 요거는 잠깐 무시하세요. 자, and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양쪽 조건이 모두 참이어야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5월은 양쪽 둘 중 누구라도 참이다. 그러면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얘보다는 조금 느슨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풀어서 쓰는 게 요겁니다. 만약에 누가 and랑 5월을 쓰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뭔가 신기하죠? 자, if문은 안에 if문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문 안에 if문 쓸 수 있고요. if문 안에 if문 쓸 수 있고요. 쓸 수 있고, 쓸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중첩되게 if문을 쓰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맞춰서 쓰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인 거고요. 자, 요거 우선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if문이랑 else if문은 이제 저희 쉬는 시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이 and는 양쪽이 다 true여야 되는 거고 5월은 양쪽 하나만 true이면은 실행이 된다.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if, else, if문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예제를 보면서 다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이거 설명하려면 지금 일단 조금은 이상하게 적었는데 이제 if랑 else if 그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일단 뭐 10대 지금 1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해볼까요? 50대 그래서 25, 35, 45, 55 이렇게 15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냥 딱 봤을 때 age가
19 이하면은 10대가 나오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 다음 age가 20 이상이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29 이하일 때 20대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바꿔볼게요. 23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대라고 잘 나오죠? 요걸 토대로 나머지도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if 그 다음 30대 이상이고 30살 이상이고 39 이하일 때는 30대. 이거 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우선 한번 보세요. 다음 여기는 40대 맞죠? 그리고 50대 마지막 60대는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쵸? 60대는 또 딱히 뭔가 필요한 게 없으니까 age가 62살 이상일 때 60대 이상 여기는 50대. 자, 맨 처음에 age가 이렇게 돼야겠죠? 잠시만요. age가 19 이하 이때는 10대. 다음 20살 이상이고 20살 29 아래. 그리고 age가 60 이상이면은 60대 이상. 자,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3, 그 다음 한 3살. 근데 3살일 때는 뭐 딱히 아니니까 아동, 뭐 약간 영유아 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다음 13살일 때도 잘 나오고요. 19살일 때도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있는 것도 다 해보셔야 돼요. 다음 29일 때 20대, 39일 때 40대, 49, 40대, 50, 50대, 66, 60대 이상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여러분, 조건문이라는 게 우리가 콘솔 로그라는 이 출력문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독립적인 조건문을 썼을 때는요, 이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얘 실행해보고 얘 실행해보고 얘 실행해보고 얘 실행해보고 얘도 다 실행을 해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출력문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정답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돌리려면요, 얘를 else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다음 else if인데, 자, 마지막 어차피 60대 이상은 딱히 조건 안 봐도 그냥 요거 이상이면 60대 이상이겠죠.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빼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if, else if, else 요게 가장 이제 조금 체계적인 보편적인 그런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을 쓸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 제가 요거를 뭐라 해볼까요? 60대 이상은 S가 있으니까 S를 지우고 66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나오나요? 66일 때 맞는 조건문이 있나요? 없죠. 얘 false, 얘 다 false입니다. 그랬을 때 약간 나는
이거를 빈틈없이 다 수비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아니면 뭐라도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 else문을 쓰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if else를 이렇게 조건을 잘 써놔도 자 많이 써도 이게 참이 아니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뭔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닐 때 그냥 무조건 뭐라도 나오게 하고 싶다 할 때 else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else가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else if도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순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에러 나죠. 자, 순서는 무조건 if 먼저 쓰고 그 다음 else if 쓰고 그 다음 else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else if 중간에 else가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무조건 만약에 내가 if, else if, else를 다 쓰고 싶다 하면은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else 있으면 안 되고 첫 번째 else 있으면 안 되고 else if를 먼저 써도 안 되고 무조건 if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if부터. 그래서 그 끝맺음이 else if이거나 아니면 else이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독립적인 if 모드로 만들어 버리거나 이렇게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if문은요 한 덩어리가 되고요. 얘는 조금 더 빠르게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 체크해봅니다. 그 다음 여기 체크해봐요.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했을 때 얘도 아니면은 그냥 얘다 라고 바로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줄일까요? 20대, 30대, 50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뭔가 너무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 조건문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줄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if, else if를 썼을 때 좋은 점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독립적인 if문이라면 이걸 다 검사해봐야지 이거를 출력할지 말지 정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19살이면은 어디에서 걸러지죠? 그쵸? 첫 번째에서 걸러지겠죠? 그럼 나머지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실행조차 안 해봅니다. 여기 접근조차도 안 해요. 그냥 얘면은 어차피 다 덩어리에 묶여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여기 출력하고 패스해버립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안 보거든요. 그랬을 때 if else를 묶었을 때 좋은 점은 이 조건문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도 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29살 38살 42살 66살 어떤가요? 잘 나오지 않나요? 왜 잘 나오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독립적인 if문이었으면 이게 사실 보세요. 자, 독립적인 if문이었으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아마 여기서 걸러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고 쳤을 때 19살? 어떤가요? 다 나와버리죠. 그쵸? 왜냐? 얘도 맞고 얘는 어떤가요? age가 지금 19 근데 같거나 아니면 얘가 더 크다 같거나 이 아이다 맞나요? 그쵸 맞죠?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묶어줬을 때는 어차피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절대 동시에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5개 중 하나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되는 이유가 만약에 19살이면 어디서 걸러진다? 여기서 걸러지고 29살이면 여기서 걸러지겠죠.
이건 펄스니까 이거 조건만 봤을 때 참이네? 그럼 얘 실행하고 바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if와 else if, else인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마지막은 조건을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이거를 59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이제 뭔가 조금 더 근데 여기까지 사실 볼 필요가 없잖아. 50대 이상인 거면 나머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조금 더 똑똑하게 좀 더 효율적이게 돌리고 싶으면은 else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요. 조건문을 쓸 때요. 조건문 이제 if문을 씁니다. 다음 else if가 있고요. 자 else가 있는데 순서는 if 그다음 else if 그다음 else 요게 가장 이상적인 이제 조건문 형태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안에는 조건을 걸고요. 조건. 그 다음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 얘는 뭐 출력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조건은 이제 걸라고 해서 걸었어요. 자, 예를 들어 age가 20살이라고 합니다. 아니, 20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조건을요. 보통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데 자, 조건을 걸었을 때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이거 뭐 20 더하기 20 해가지고 40 나오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 안에는 사칙 연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논리 연산만 가능합니다. 논리 연산만.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논리 연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결과값이 무조건 true 아니면 false만 나오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뭔가 예를 들어 얘랑 아이 조건 이게 연관이 없는 if문이다 하면은 당연히 묶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봤을 때 얘랑 얘는 둘 중 하나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그때는 묶어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이 있다. 이게 예외 값이 있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else에 넣으세요. 왜냐? 굳이 조건까지 볼 필요가 없겠다면 그냥 else에 넣으시면 우리도 조건 안 써도 되고 편하죠? 이렇게. 근데 그 앞에 걸러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상황에 맞게 if, else if, else를 쓰시면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감 잡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조건문에 관해서 좀 길었는데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